이어서 세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021 해양산업 르네상스 세 번째 강연자입니다. 주식회사 쉐코의 권기성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청정바다를 공유한 기업 쉐코의 대표 권기성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이 초청을 받았을 때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예비 창업자나 대학생분들, 그리고 또 해양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일반인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그분들의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뭐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양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7월 달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한 지는 약 한 3년 차 정도 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투자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예비 창업자 대학생 때 우연하게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면서 창업의 길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저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기술 이야기랑 그리고 ESG 해양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우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커는 쉐어 에코, 청정한 바다 및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나온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름과 같은 기름이나 미세 플라스틱, 분진 같은 해양에 있는 오염물들을 회수하는 로봇을 만드는 소셜 벤처인데요. 소셜 벤처라는 말이 요새는 조금 많이 통용이 됐는데, 소셜 벤처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소셜 벤처는 사회적인 밸류와 또한 경제적인 밸류를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일어나면은 소방서의 소방관 분들이 가서 불을 끄게 됩니다. 근데 해양에도 화재 사고와 똑같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기름 유출 사고인데요. 기름 유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모든 사고 중에서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하고 장기간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양기름 유출 사고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대형 규모의 사고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형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연평균 271건이니까 주말 빼고는 매일 바다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150배에 달하는 기름 유출 사고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은 해양경찰청이나 해양환경공단 등의 그런 공기관에 있는 분들께서 방제 작업,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방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탐색을 하고 오일 펜스라는 펜스를 치게 되고, 또 유해수기라는 그런 기름을 회수하는 장비를 통해서 기름을 회수하고, 나머지 기름은 흡착포라는 것을 사람이 던지고 걷어올리는 과정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로 끝냅니다. 하지만 지금 사고의 규모가 모두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요새는 항공탐색이나 유해수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일 펜스와 흡착포, 이런 흡착포 작업을 거의 한 40에서 80%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작업은 정말 힘든데요. 제가 사실 2017년도 때 사업을 이제 진행했는데 2019년도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2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어? 라고 물었는데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양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해양 이해관계자분들이 원래는 저희가 오일 펜스를 자동으로 전개하는 장치를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흡착포 작업이나 해결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흡착포 작업이 힘든데요. 우선적으로는 기름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기름 냄새는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로서 계속하게 맞게 되면 머리가 엉해지고 그걸 계속해서 구토 등이 올라옵니다. 또한 흡착포를 던지고 걷어 올리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고 펴야 되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 팔의 통증들이 생기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바다는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흡착포는 물과 기름을 만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들은 전량 매립이 안 됩니다. 매립이 안 되면은 전량 소각을 해야겠죠. 소각을 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연간 국내에선 600톤 정도의 탄소가 나오는데 이는 연간에 자동차가 300대가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탄소량과 똑같습니다. 300대라고 하니까 뭐 별로 나오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양은 30년생의 소나무가 이제 거의 100만 그루 정도를 심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그러한 수작업 그리고 흡착포 작업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경의 문제를 기술로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기술로 녹색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기름 유출 시장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후년 등 계속해서 발전해서 해양 쓰레기, 바이오매스, 그리고 뭐 수질 오염 등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해양이나 수질 환경에서 있는 오염물들을 개선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기업이고, 또한 저희는 그렇게 오염 사고가 났었을 때 대응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I 모니터링까지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마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환경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AI, 메타버스 등의 4차 산업혁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직업, 그리고 기존의 수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나 직업 등이 아주 많이 각광을 받겠죠. 저는 저저번 달이군요. 저저번 달에 두바이 자이텍스라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하두가 첫 번째가 로봇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벤츠 아시죠? 벤츠가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이제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거의 로봇이랑 똑같은 것을 이제 벤츠도 타고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 또한 여기 보이시는 중간에 보이시는 것은 애완 로봇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애완견 대신 안내견 대신 안내 로봇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제조를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조 산업 자체도 이제는 모두 다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의료 로봇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명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명의가 있는 곳에 한 달이나 세 달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서 그 명의한테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로봇을 통해서 그 명의가 수술하는 모션을 다 따고 모든 논문을 다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뭐 정말 시골인 곳에서도 로봇만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든 딸기를 따는 로봇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농경사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이런 것을 수확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는 로봇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 모양으로 생긴 로봇도 있습니다. 저는 이 로봇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로봇을 앞으로 이렇게 딱 가니까 로봇이 저한테 중국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니 이 로봇이 미안하다고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린 거 하나뿐인데 제가 그게 거절의 의사로 밝혀졌는지 그렇게 묻는 것 자체 일단 첫 번째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 로봇이 악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는데 로봇이 손가락이 하나가 안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저한테
그래서 내가 손가락이 안 펴진다, 손가락을 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 기술이 진짜 상용화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자이텍스에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환경적인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로봇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물론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해.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술로 이러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이텍스에서 똑같이 두바이 엑스포까지 함께 열렸습니다.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자연을 어떻게 지킬 거야 라는 것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환경이 정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020년부터 2021년도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ESG가 정말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SG가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ESG는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각각 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환경이나 사회, 기업의 지배 구조를 세 가지가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투자사들이 회사를 봤었을 때 재무적인 것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줄지. 근데 지금은 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회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ESG, 왜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걸까요? 이는 바로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 테슬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제 친구들도 테슬라에 돈을 다 걸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약 900조였는데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530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900조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은 우리가 있는 현대자동차, 포드, 폭스바겐, 벤츠 이런 것들 다 합쳐도 900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화학이나 저희 SK이노베이션이 1년 반 전엔 화학회사였습니다. 저희 투자사인 SK이노베이션이 저희한테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종합화학회사죠 라고 했다고 혼났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 회사들이 대표님, 저희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유행됐었을 때 전 세계의 승용차가 판매가 전년 대비 16%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전년 대비 41% 급증한 300만 대가 판매가 되었죠. 그리고 21년 올해 전기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98%가 증가한 640만 대가 팔린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1940년도 때 대공황이 일어났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는 뉴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대공황과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린 뉴딜이죠. 그리고 미국이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따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한 K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기업들은 화학이나 배터리를 회사로 바꾸고 전 세계 정부는 왜 그린 사업에 투자를 하는가? 이는 바로 환경에 대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인류의 생존 문제입니다.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그때 한 최근 3년간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냐 했었을 때 탑 10의 많은 부분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44년간 척추동물의 60%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빙하가 높기 때문에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잠기고 있는 섬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봄이라고 하면은 벚꽃 구경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요새는 봄이다 뭐다 상관없이
미세먼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요. 포항에서 옛날에 제가 수영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곳이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거기를 가니까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된다. 여기 똥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의식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집인 지구, 지금 현재 거주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SG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는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ESG에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RE100이라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줄일 거야 하는 곳에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하고 SDGs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저희도 기름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해양에 있는 환경들, 해양에 있는 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란 이러한 비전에 동참해서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다양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환경공단, 다양한 기관들이 저희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ESG를 하기 위해서 옷에 대한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몽세누라는 기업, 그리고 해양에 있는 그런 어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네스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인진든, 다양한, 그리고 뭐 요새 블루카본이 정말 대세이기 때문에 블루카본을 지킬 수 있는 맹그로브 숲을 지키는 그린피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환경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재 너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직무, 어떠한 사업, 어떠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까 생각했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작업들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데만 가도 이제 사람이 주문 안 받습니다. 이제 다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단순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로봇 제어, AI, 빅데이터,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들은 모두 확률과 통계 베이스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대체할 수 없는 예술가, 브랜딩, 심리학자, 디자이너 이런 사업들이 또 계속해서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를 개발하시는 곳들이나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시는 분들, 앞서 설명해 주신 수소를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창업가, 그리고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켜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경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탄소 배출 거래사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 솔루션을 찾는 태도가 스펙이 되고 솔루션을 찾는 태도가 내재화된 그러한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만이 정말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문제를 보고 솔루션을 찾으러 캠퍼스에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해양의 이해관계자들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도 해봤지만 매번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와 같은 곳에서 제가 맨 처음에 몰래 들어가서 앞서 이제 앉으신 좌장분들한테 명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해양의 이해관계자들만 계속해서 만나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 이제 기름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묻혀서 닦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묻혀서 닦는 것이 점도에 따라 다른 것을 써야 되고 파도가 치게 되면 함수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모두 올인원을 시켜서 물과 오염물을 같이 회수하고 실시간으로 유수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차세대 올인원 유해수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하는 것을 선행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3년간에 11차례라고 적혀 있는데 12차례가 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다에 띄워보거나 뭐 그러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매번 밤을 새면서 그렇게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은 해양오염 방제업이라는 곳은 규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 방제업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선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이 선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양기관에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기름을 회수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무실에서도 쫓겨났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름을 풀려고 하면 냄새 나고 옥상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위험하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바다에 맨 처음에 띄우려고 하니까 바다가 모두 보안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는 인천 송도에서는 보안법에 걸려 있어서 바다에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몰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규제들을 다 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면은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해양환경공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저희가 함께 ESG 경영 공동으로 추진 업무를 하는 그런 협약까지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거절들을 지내왔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사업한다 했었을 때 그 말했어요. 너희 무슨 대학생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 너희 아직까지 대학교밖에 안 됐고 너희가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로봇을 만드냐고 하냐고. 그러면서 100명 중에 90명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때 P4G라는 그러한 파트너십 폴 그린이라는 그러한 환경의 G20 같은 단체에서 한국 대표로 뽑혀서 덴마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DTU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덴마크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대학생 기업이 로켓 추진 연료의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엄청 자랑스럽게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는 사업을 하면은 포기하라고 할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못한다라고 할까? 라고 좀 많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뚫고 현재까지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2.195km를 어떻게 달리겠냐고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첫걸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띄었었을 때 어떻게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가고 있으면 곧 사점이 옵니다. 숨이 턱끝까지 막히고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점들이 오죠. 근데 그런 사점들에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발을 내딛는다면 세컨드 윈드가 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내 사업을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이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 기관은 저희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쉐코를 보고 있으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안전한 곳이 아닌 계속해서 세이프티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몸부림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강의를 보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포항에 한 5번, 6번 내려가서 부모님 앞에서 PT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누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 꿈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강연까지 쭉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 강연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우리 스태프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네. 기름 방제하는 로봇인가요, 가면?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로봇이 기름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그 기름을 어디에다 보관을? 현재 로봇 안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2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많은 양을 처리하기는 많은 로봇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리터를 잡은 이유도 100리터 이하의 사고가 국내에서는 70%이기 때문에 잡았고, 만약에 20리터가 넘어나게 되면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를 연결하면은 뭐 리터 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럼 기름이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가면? 네. 네. 저희가 안에가 제품이 유동을 제어하는 보관부 안에가 유동을 제어하는 솔루션과 3단의 필터가 있습니다. 3단의 필터 마지막 단에는 5마이크로미터까지도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은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름만 계속해서 모이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네. 필터가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용량이 되나요? 그 걸러 수 있는? 지금 현재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kg대인데 시간당 10,000리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질문도 쭉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 세션 해양 라이브 톡에서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권기성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